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태룡의 집중 분석, 오늘은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경기였죠. 전남과 서울 간의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은 김주영, 김진규, 오스마르 이렇게 3팩 카드를 지난 훈련 기간 동안 연습을 또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다시 들고 나왔고요. 무엇보다 부상에서 복귀한 몰리나가 선발로 투입되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주목되었던 FC 서울인데요. 반면 전남은 전반기에 짜임새 있던 라인업 그대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전반기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후반기 첫 경기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전 9분 이종호 선수의 선취골이 터집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종호의 헤딩이 김진규에 맞고 나오면서 다시 재차 이종호가 터닝슛을 연결했는데 다소 좀 위력이 없었지만 슈팅 상황에서 김용대는 골키퍼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반응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요. 서울 수비진으로서는 코너킥에 대비한 위치 선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 볼이 굴절 이후에 발생했던 두 번째 슈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전남, 14분에 스테보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전형적인 역습 상황이었죠. 전현철의 전진 드리블이 안용수의 크로스로 이어졌고 결국 스테보가 헤더로 마무리를 찍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역습 상황에서 재현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오스마르의 수비 자세가 높아 반응이 다소 느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스마르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상황인데요. 오스마르가 가볍게 당황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었던 김주영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두 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체크해야 됐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역시 스테보의 장점이 그대로 나타난 골 장면이고요. FC 서울로서는 지연 자체는 훌륭했지만 오스마르의 높았던 수비 상황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백업이 좀 늦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쉬웠던 실점 상황이었습니다. 두 차례 실점 이후에 서울도 반격에 나섭니다. 몰리나의 슈팅 장면인데요. 재활이 굉장히 잘 되었음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양발을 사용하는 드리블과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 모두에서 몸의 균형이 몰리나 선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오늘 1경기에서의 몰리나의 대활약을 충분히 기대하게 했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어서 전반 43분 오스마르의 득점 장면입니다. 몰리나의 코너킥 상황에서 훌륭한 헤더골인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코너킥에서 많은 골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오스마르의 골은 먼 쪽 포스트에서 발생을 했죠. 이것은 오스마르의 쇄도도 훌륭했지만 전남 수비진이 문제점을 드러낸 장면이기도 합니다. 코너킥에서 대인 방어를 할 때 절대 동료 선수들에게 그것을 미루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전남의 이승희 선수가 오스마르를 수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루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 전남으로서는 전반전 마지막 시간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격골을 허용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반 마지막 시간대에 터진 오스마르의 골을 분위기로 앞세워서 후반전에 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했던 서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위협적인 장면은 15분에서 나왔습니다. 몰리나가 역시 왼쪽에서 윤일록으로 흐른 볼을 김치우가 다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이 슈팅이 다소 좀 정직했죠. 김치우는 이 상황에서 인사이드로 정직한 슈팅을 노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힘있는 김병주 골키퍼의 위쪽으로 시도되는 슈팅이 시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반전 40분 몰리나가 왜 몰리나인지 스스로 증명을 해내는 장면입니다. 역시 중앙 지역 가운데 쪽이었죠. 몰리나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잘 발휘되는 장면인데요. 역시 전남의 문제점은 수비 간의 간격 이 부분이었습니다. 몰리나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수비수와 그 다음 방향을 커버할 수 있는 두 번째 수비수 간의 거리가 다소 멀다 보니까 수비가 수적으로 많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격수 입장에서는 1대1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윤일록 그리고 에스쿠데로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미 앞쪽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김병재 골키퍼도 이것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득점으로 인해서 몰리나가 완벽한 부활을 알렸고 후반기 이것은 FC 서울에게 큰 에너지가 될 겁니다. FC 서울로서는 정말 마지막 상황에 극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에스쿠데로와 몰리나가 장면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최용수 감독의 아쉬운 표정같이 이 슈팅이 마지막에 연결이 됐다면 몰리나로서는 이날 경기 제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리에서 좋아하는 각도 슈팅이 연결됐지만 조금 더 골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죠. 김병주 골키퍼로서도 역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휴식기를 마치고 첫 번째 가진 이 경기에서 FC 서울은 전남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부산을 끌어내리고 리그 7위로 올라섰고요. 반면 홈에서 두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한 전남은 그대로 사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로서는 몰리나의 복귀가 결국 전반기에 잘 되지 않았던 이선에서의 무언가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 일부분에 대한 갈증을 채워줬는데 몰리나의 지금과 같은 폼과 폭발력은 분명히 다시 한번 FC 서울의 후반기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